제가 지난주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뭔지도 몰라.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뭐 너 1인 사업가나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니 뭐 사업이니 뭐니 한다며. 뉴스레터니 뭐니 한다며.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나 바빴어. 바빴어. 그걸 나름 알아주고 열심히 있었잖아. 하고 있었는데 엄청 혼냈어. 엄청 혼냈는데 네. 아 그걸 배우고 있었구나. 맞아.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And I'm on your side, and I wanna see you fly. But you gotta make up your mind, and don't you let another day pass you. 안녕하세요. 고품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고품질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고품질은 누구나 고요하게 품는 질문 하나는 있다를 모티브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질문을 가지고 오신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최수현 님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전에 마케터로 사회생활이랑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의 삶을 좀 도전해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수연님과 저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자 동료이고 어떤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의 과정, 커리어 과정 이런 것도 꽤 많이 서로 보면서 응원하는 사이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어떤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수연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저도 왔어요. 수연님께 사실 먼저 질문을 좀 고민 사연처럼 길게 받아봤는데 수연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 속도로 살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이 질문을 듣고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것은 수연님이 속도에 대한 고민? 이것을 하게 된 계기나 사건? 이런 것들, 결정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궁금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도 했고 이제 사업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과거형인 이유는 직장 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왔고 또 사업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좀 번아웃이 왔어요. 저는 좀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제 온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 일단 집안이 되게 어지럽고 그리고 좀 나를 못 찾는 느낌? 거기에서 허우적대다가 종종 스탑을 외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업도 되게 잘 되고 있었고 동업이었는데 가장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 저는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에 하도 뭐 월 1,000이니 뭐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느니 이런 말들이 되게 세상에 많은데 저는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야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되게 복합적이긴 했는데 뭔가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네. 내가 없는 삶?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쉬어봤는데 그래도 사실 불안해서 네. 사업을 할 때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걸 계속 공부하고 또 제대로 푹 쉬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사를 들어갔고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제 최고 속도로 달리는 내 모습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나는 이 속도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를 불태워가면서 일하는 건 맞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좀 내 속도대로 살아가 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 수연님의 질문들을 보면서 느껴졌던 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신 대로 되게 빠른 속도,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춰본 거잖아요. 그래서 멈추면 그러면 좀 마음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멈추고 나니까 또 찾아오는 다른 종류의 불안들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사실 이게 사람이 참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야? 라고 도전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A를 떠나서 B를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또 지금은 뭔가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성취를 또 다시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나한테 적정한 그 속도랑 삶은 뭘까를 여전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저는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삶이 꽤 괜찮아지거나 편해질 거야 라는 예상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만하게 하지만 사실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거 내가 원하던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나 자신이 또 다른 불만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이런 게 더 충족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살이 자꾸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게 만족이 안 될까? 그렇게 원하던 거라고 했으면서 왜 또 다른 것들이 더 충족된 삶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한편으로 인간이란 참 복잡한 존재구나. 되게 단순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충족돼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절로 한숨이 나왔는데 그런데 약간 제가 좀 탐색하고 싶은 영역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나한테는 만족돼야 될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라는 뜻인데 그 카테고리의 이름들이 뭘까? 이게 좀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연님이 적어주신 질문 일부를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너무 부끄럽진 않으시?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기억이 안 썼는지. 나시죠?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SNS에서 누군가는 워라밸을 챙기는 사람을 비난하고 누군가는 워라밸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를 비난한다. 나는 워라밸을 챙기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무척 어색하다. 하지만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질문의 일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한쪽의 사이드로서만 만족할 수 없는다. 그런 나라면 나는 굉장히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섬세하게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행복하면서 동시에 불안한 건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 그 지점으로 가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면 그냥 산술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느리게 가면 만족되면 되는 것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수연님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 자아가 있다면 그 자아들은 어떤 모습이나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지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내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동시에 성취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저의 장단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거를 내가 사회적으로 주입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워라밸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실 스타트업 쪽에 좀 주요한 인물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삶이 일이어야 되고 일이 삶이어야 된다. 저도 한때는 그거를 되게 공감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주입받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득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지 않는 나?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 나도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에서 성취를 느끼는 건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삶 안에서 일을 같이 공존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건 맞구나. 근데 동시에 내 시간도 갖고 책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시간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창작하는 시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콘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걸 하고 싶은 나도 나구나. 근데 이전에는 사실 그게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아침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글을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 가서 시간을 보내고 책 읽고 하는 걸 좀 너무 좋아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그걸 못하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일을 안 하는 지금은 그 무엇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취감도 안 느끼고 있고 글 쓰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둘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브랜드건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시작하는 순간 내 시간을 못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업가들 너무 많이 만났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나도 뭔가를 시작하기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연님이 방금 얘기해주신 그 얘기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있고 그런 기질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두려움이 탁 막아서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 가만히 있어. 너 사업가 기질 발휘해서 앞으로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 그게 탁 발동이 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사실은 공존해야 되잖아요. 여러 자아가. 근데 너무 또 알겠는 게 제가 모든 테스트를 하면 모든 상반되는 기질이 거의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질 검사 같은 걸 하면 뭐 이렇게 나가서 앞에서 막 얘기하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하는 성향과 틀어박혀서 예술가로 창작해야 되는 자 뭐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게 똑같은 점수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분석하시는 교수님이 보더니 되게 인생 힘들겠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둘 다를 갖고 있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제가 두 개의 반대를 갖고 있는 건 어느 사이드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일이지만 어느 사이드에서 누군가 봤을 때는 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서 1인 브랜드나 자기 걸 만들어가거나 키워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해석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수연님도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좀 더 쉬운 워딩으로 해보자면 예술가와 사업가의 기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사업가 기질을 좀 별로 못 믿어해서 걔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야 들어가 있어. 나 지금 예술하잖아. 나 지금 창작하잖아. 가만히 좀 있어 줄래? 그런 모드가 아닌가? 그래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보라님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알고 있어. 우리 둘 다 예술가랑 사업가 마인드가 공존하는 거를 알고 있지만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다양한 브랜드 대표님들 만나면서 코칭하고 알려주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하면서 얘기했던 게 사실 뭐가 터질지 모른다.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뭐 시장이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이 방법대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거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은 했었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가랑 예술가를 동시에 공존시키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필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스스로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일반적인 기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장인이 추앙받는 시대에서 우린 살았잖아요. 장인들의 특성을 보면 한 가지의 기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10년, 20년 묵묵히 해내가면서 자신의 기술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좀 고민할 여지가 덜 하다고 해야 되나요? 수련하듯이 그걸 깊게 파는 그들의 직업이 결코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로 불안하거나 고민을 겪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수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반된 기질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장인이 되기는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깊이 파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건 좀 어렵지만 그런데 다른 종류의 장인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한쪽을 파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중간 지점으로 가는 그 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이거는 그냥 인식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여서 막상 직업인으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거나 불안할 때는 해소가 안 되죠. 이것들이. 그런데 다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잘 다룰 필요는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퇴사를 해서 창작자로서 내가 마음껏 창작해 볼 수 있도록 판을 내가 깔아준 상태고 얘랑은 사이가 별로 안 나쁜 거야. 얘는 편해. 얘는 맞아. 해주게 하면 되는데 지금 돌봐야 될 대상은 얘가 아니라 사업가의 나인 거죠. 얘는 내가 조금 미워하고 있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얘가 나대려고 그러면 계속 야 들어가. 자꾸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1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연님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업가 기질을 가진다. 좀 전속력으로 달리려고 하는다. 뭔가 확장하거나 어떤 빠른 성취는 성공을 좀 이루고 싶어 하는 전략적인다. 이런 나를 지금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 친구들이랑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처럼 아니면 좀 약간 비하하듯이 하는 말이 그건 장사지. 그건 사업이 아니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면 어때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사업이라면 어때야 돼요? 뭐 더 빨리 성장해야 되고 매출 더 내야 되고 시스템을 뭐 갖춰야 되고 뭐 직원을 뽑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코칭하고 가르치고 할 때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대표님들 보면서 저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는데 그 생각들이 다 저한테 화살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두려움을 키우는 거야 그게. 저는 계속해서 여전히 수연님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왕 사업을 할 거면 기깔나게 해서 좀 멋있게 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사업이라는 거 할 생각 하지 마. 이런 마음이 혹시 있는 건지. 이게 카테고리가 많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아니면 뭐 장사처럼 보이기는 싫다. 나는 좀 명예롭게 혹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인 건지
되게 더 구체적인 마음이 좀 궁금해요. 내 안에 사업가를 대하는 나의 두려움과 연결된 마음. 잘 팔렸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어. 잘 팔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계속 뭔가 만들고 싶은데 주저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멋있으면 좋겠나 봐. 얘 이렇게 멋진 브랜드 한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나 봐. 그래서 막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유튜브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 하고 있어. 이렇게 일부러 먼저 말하거든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 구독자 내가 먼저 날 깎아내려. 그래서 남이 날 공격할 여지를 안 줘. 감히 내가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별로라고 말했다.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속으로는 나 엄청 잘 될 거고. 이 지금 잘 팔렸으면 좋겠다. 이거 찾은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워딩을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자나 성장하고 싶은 나를 대하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얘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야. 내가 가진 사업가는 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사업가 기질도. 근데 내가 가진 사업가자는 잘 팔렸으면 좋겠다. 있어 보이고 싶다라는 기질이 있어. 근데 결코 그것은 평가받을 만한 어떤 특징이 아니고 그냥 어떤 장점도 단점도 아닌 어떤 특징일 뿐인데 어떤 더 위에 있는 자가 걔를 계속 평가하는 거야. 그건 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있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자체도 없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가 얘를 계속 핍박하다 보니 얘는 계속 주눅드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나야. 내 본체야. 내가 회사를 그만두건 내가 뭘 하건 그리고 뭐 대표님들을 코칭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일부의 난데 얘가 미운 거야. 나는 좀 얘도 좀 성숙된 내가 그냥 내 기준에 좀 성숙된 모습의 사업가 기질의 나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미워서 계속 얘가 건드려질 때마다 혹은 이걸 기깔나게 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해서 그 두려움이 싹 올라오면서 뭔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사업가 자아를 잘 돌봐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식의 저주. 내가 너무 마케팅, 브랜딩, 사업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떠들었어. 아는 척을 많이 해댔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적용을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했는데 왜 못해? 이렇게 들을까 봐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야. 나도 내 안에 전략이 있고 뭐가 있고 다 하는데 그거 사람들 모르겠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그러니까 가르쳤던 애가 브랜드를 하면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하나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했었고 대표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대표님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랑 지금 저 백수예요 할 때랑 진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이게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나한테 어떻게든 제가 뭐 뉴스레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런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저랑 어떻게 커넥션을 맺으면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더 반가워하고 또 막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확 줄어드니까 근데 그거 내가 의도했거든 사실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말 안 하고 다녀요. 뭔가 그냥 내 현재의 나로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뭔가 무슨 뭘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유튜버 예를 들면 10만 타이틀, 유튜버 혹은 무슨 브랜드 대표 이게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 자기 몫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게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공감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어서 약간 그렇지만 왜냐면 그 사업가 자에 하나 추가할게요. 타이틀도 중요한 애예요. 너무 중요해. 얘는 근데 얘가 있잖아요. 수연님 안에 타이틀도 중요하고 좀 사업도 그럴듯하게 잘 성장시키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너무 천박하게 사업하고 싶진 않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진 애가 얘를 그러면 어떻게 잘 돌봐야 되나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수연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과거에 나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랑 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나한테 그냥 바로 꽂히니까 내가 그게 너무 싫은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다 옳은 말이었어. 잘 됐으면 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나한테 적용해도 그게 맞아요. 근데 다만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근데 그러면 그 말들이 잘못된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 아주 매서운 컨설턴트로 평생 살았으시네. 아주 독설가로서. 그치. 근데 이제 수연님이 알게 된 거잖아요. 통합적인 어떤 또 수연님이 된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 지식도 알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좀 알게 된 어떤 자아로서의 사업가 자아를 가진 수연님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 성장도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누구나 한 번에 되게 매끈하게 이 지점으로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한 것 같고 막 지식과 어떤 전략으로 무장된 내가 한번 이것도 겪어봤다가 멈춤의 시기도 겪어봤다가 드디어 그 두 개를 다 이해함으로써 정말 지금은 만약에 코칭을 하시거나 대표님들을 만난다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사실은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자기 사랑이 있을까요? 그거를 진짜 알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밖에 못 알아줘 사실은. 맞아. 왜냐면 이 여정을 온전히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아주는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사업가 자가 앉아있는데 얘가 힘들어하고 있어. 왜냐면 수연이 미워하고 있거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해. 뭐만 하려면 나대지만 뭐냐면 성장만 추구하지 마. 뭐만 하면 월천 얘기 그만 들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얘는 꽤 괜찮은 자기만의 궤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고 얘를 만약에 꽤 편한 자리에 앉혀준다면 이 창작자 자랑 사업가 자아는 공존하면서 같이 꽤 괜찮은 또 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애들인데 이제 얘를 좀 그만 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저를 흔들었던 키워드는 화해였어요. 저 자신과의 화해. 그러니까 내가 그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던 혹은 나를 괴롭혔던 나를 몰아붙였던 나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걸 화해를 해야만 이제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수연님의 자기 자신과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화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걸 하고 나면 이 사업가 자아를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혹은 얘가 생긴 모습 그대로 더 좋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뭔지도 몰라. 왜 불안하고 왜 두려운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너무 싫었어요. 너 1인 사업가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니 사업인이 뭐니 한다며. 뉴스레터니 뭐니 한다며. 왜 아무것도 안 하니? 그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나 바빴어. 바빴어. 나랑 열심히 있었잖아. 하고 있었는데 엄청 혼냈어. 엄청 혼냈는데 그걸 배우고 있었구나. 맞아.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꽤 괜찮은 사업가로 지금 성장 중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나는 나 자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궤적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나는 그냥 맞아. 그 자리가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대화나 어떤 뭐 기록이나 객관화를 해보면서 내가 돌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와 이렇게 꼬불꼬불 왔는데 와 여기까지 오려고 이 모든 지점을 밟아가면서 내가 왔구나. 그런데 이 다음 스텝으로 가려는 지점에서 예전에 아직 화해하지 못한 내가 툭툭 튀어나와서 두려움이란 장벽으로 확 생겨버리고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아 성장 빨리 하고 싶지 않아. 빨리 나아가고 싶지 않아 라는 반대의 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건데 사실은 그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진짜 내가 있거든요. 거기 진짜 내 사업가 자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걔를 못 보게 하려고 계속 두려움이 장벽을 세우고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잘 다뤄야 될 감정인 것 같고 내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걸 탁 막고 있는 내가 진짜 더 큰 세계, 내 안에 더 큰 자아나 우주를 만나는 것을 탁 막아버리고 있는 어떤 장벽 같은 걸 실체를 보는 순간 지금 수연님 얘기했던 것처럼 와 이렇게 큰 장벽이 있었구나. 내가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그리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걸 한번 뛰어넘은 사람만이 진짜 나를 만나러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 장벽 뒤에 있는 수연님은 되게 꽤 괜찮은 사업가로 지금 자기만의 자리를 고군분투해서 찾아가려는 사람일 것 같고 만약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사업가의 소연님을 만났다. 오그라들지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상상으로 이거 약간 MBTI로 치면 N들만 할 수 있는 건데 X라서 글쎄요. 무슨 말을 뭐라고 하려나? 장벽이 꽤 높은가 봐요. 아직 넘고 계신 거 아직 글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삶을,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살고 싶은 삶을 잘 살아낼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사이에 얼만큼 많은 힘듦이 있었을까. 그걸 버텨내고 이겨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아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되게 많이 혼내고 때때로 인정할 법한데도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데리고 사는 거랑 꽤 기특하고 장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수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걔를 좀 보면서 사는 거랑은 궤적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진짜 내 모습을 두려움을 걷어내고 만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봐주고 싶은지. 사실은 수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든 적어도 하나쯤은 굉장히 특출나게 잘하는 게 다 있잖아요. 그냥 거기까지 전속력으로 가는 일은 이 두려움의 장벽만 없다면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지점이란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작업들을 했을 때 진짜 수연님의 빛나는 궤적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관점의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수연님의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내 속도로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이 저는 좀 독특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뭔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 같다는 느낌? 살고 싶다? 아니고 살 수 있을까?도 아니고 살아도 되나? 되게 이 질문은 좀 독특하다. 살아도 되나?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속도로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될까? 는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였구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허락을 구한다면 누구에게 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 인정 욕구가 너무 세서 그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실체를 몰라. 누구한테 뭘 인정받고 싶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 누구? 나 이렇게 살아도 누구 어떤 현인이 있습니까? 어딘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스님한테 물어보는, 산신령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타이틀 막 갖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날 인정해 줄 거야? 나 이렇게 살아도 너네 날 멋있다고 생각해 줄 거야?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누구예요? 몰라. 실체가 없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인정 욕구에 미쳐버린 제가 싫거든요, 되게. 그래서 사실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했을 때 힘들었던 이유가 나한테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막 상사나 윗사람이 너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은 일꾼이 되고 싶고 너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고 하니까 막 저를 뭐랄까 뭔가 궁지에 이렇게 내몰린 애처럼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속도로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나 봐. 그렇게 살아도 너 대단한 애고 너는 특별한 애고 근데 그걸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뭐 하나.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데 제가 회사를 다시 안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른 성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브랜딩, 마케팅 다양한 걸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천천히 성장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들한테 정말 좋은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좀 이어가려면 빨리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만들고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당장 팔려는 실행을 많이 짤 텐데 그게 고객과 단단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그러면 혼자 해봐야겠다. 내가 뭐 사업이 됐건 뭐 크리에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적용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뭔가 비단 위인전이나 뭔가 그런 책만 봐도 누군가의 성공 신화 이런 것만 봐도 막 3년의 무면 생활을 거쳤다. 10년 동안 실패했다. 뭐, 토스도 뭐 7번 실패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읽을 때는 어떻게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을까? 내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나는 빨리 성취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막 빨리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점을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까먹고 있다가 문득 떠올라요. 아니 너 천천히 성장하자며. 천천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그래서 너 회사 안 들어간 거잖아. 근데 왜 또 당장 저거 돈 준다는데 왜 하고 싶어 해?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나를 믿으면서 천천히 성장하는
잡자라고 마음 먹어도 당장 옆에서 누가 잘 되거나 누가 잘 성장하는 걸 보면 불안이 밀려오기 마련이고, 그래서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까지만 알아줘도 참 건강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뭔가 자극으로 점철된 어떤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진짜 나를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술가 자아와 기업가, 사업가 자아를 둘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사업가자가 잘 놀기 위한 판을 스스로를 위해서 좀 짜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차단하지 않고 너무 천박하거나 너무 상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창작자가 조금 안심하고 더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저는 외주를 받거나 어느 기간 동안 딱 정해놓고 상업활동을 진짜 본격적으로 좀 해보거나 마음 먹고 돈 버는 일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다시 코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판을 잘 깔아주는 거, 이것도 나에 대한 되게 다정하고 또 존중하는 방식의 어떤 이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히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의 카테고리만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의 분포도가 이런 정도라면 이 하나 나머지의 자아가 뛰어놀 수 있는 어떤 판, 그게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내 거를 다 담아서 온전히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계로서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판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사업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게 계속 뭔가 팔아보고 싶어서 사실 브랜드 이름도 구상해서 상표권 출원도 다 했고요. 무드보드도 만들었고 그냥 아이템만 정해서 사실 생산하고 촬영만 해봐도 되거든요. 물론 투자가 좀 들어가겠지만 하나 만드는 건 그렇게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자꾸 두려움에서 막히나 봐. 그래서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무겁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걔는 좀 전 접어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걔는 좀 나를 담고 싶은 애, 담아내고 싶은 애잖아요. 사실은 걔는 창작자랑 사업가의 중간에 있는 애가 하는 일 같거든요. 그런 일 말고 그런 일은 조금 더 두려움이 걷어졌을 때 시작해도 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걷어진 상태에서는 말려도 할걸요. 그런데 그치. 지금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사업가자를 바라보기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많이 장벽을 쌓아놓은 상태라서 일단 그걸 허무는 작업 먼저.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들 중에 조금 디벨롭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너무 창작자 자아 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냥 얘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트랙을 하나 깔아놓고 걔가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걔랑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와, 나 맞아. 이런 기질이 있었어. 나 요런 거 할 때 좀 잘했어. 라고 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트랙을 깔아주는 게 저는 창작자 자아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비중만 사실 잘 맞추면 되거든요. 너무 무리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아니면 그런 거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제안을 보내본다던가 내가 제안을 받을 생각을 하는 대신에 나랑 좀 결이 맞는 요 정도의 프로젝트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걔를 슬쩍 하면서 오히려 창작자 자에게 영감이 돼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들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로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면 여기에도 힘이 더 실릴 것 같거든요. 저는 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가 자아가 최대한 잘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그 트랙을 잘 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유튜브를 만들거나 뭔가 릴스나 이런 걸 좀 찍어봐야겠다, 그러기 위해 약속도 줄이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실행한 이후로 사실 그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거든요. 시간은 엄청 많아졌는데 안 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진짜 이상해. 그거 하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그런 마케팅 같은 일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시작하면 또 다른 걸 안 할까 봐. 그 두려움의 지점, 거기에 기로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를 믿어주는 마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믿어주는 마음. 이전에 나는 속도 제어가 좀 잘 안 되고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좀 더 배웠는 걸, 그리고 성장의 감각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어서 내가 힘들면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도 배웠고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연습도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를 거야, 이전이랑은. 전속력으로 달리다 넘어지는 일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 제일 필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두렵나 봐요. 또 달리다가 이도저도 못할까 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대화의 핵심 키워드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데 특히 한쪽 자아에 편중되어 있는 이 두려움. 이 자아를 내가 두려워서 꽁꽁 싸매고 있고 절대 밖에 못 나오도록 감춰놓고 있는데,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자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려고 이불로 덮어놨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있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앤데 이불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걔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일단 외면하고 싶어서 덮어놨는데 사실은 이 이불을 탁 걷어내면 얘가 거기서 울고 있거든요. 너무 슬픈 거야. 나도 맞아. 일하고 싶은데 나도 재밌는 판에서 좀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이 이불을 탁 걷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나를 좀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 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느낀 게, 이 친구들은 참 섬세하고 기획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네. 하나의 부스를 기획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하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페어 같은 행사에 사람들이 막 리뷰를 엄청 디테일하게 다는 거 보고 약간 충격 먹은 게 내가 플레이어일 때는 저게 보였어. 그러니까 제가 마케터로 일할 때는 인플루언서들 보면서 왜 이렇게 제품을 마케팅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나 예뻐 이것만 보여주고 이 제품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좀 더 마케터의 자질을 갖고 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막상 내가 마케터라는 일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야, 내 시각이. 내가 플레이어일 때, 마케터일 때는 그게 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잘.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보려고 노력하면 보였겠죠? 네. 근데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내 주관이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감정이 쌓여서 지난주에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줄 아는데 이제 안 보이는구나. 사실 그러면은 볼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그 환경으로 다시 뛰어가기에, 뭔가 다시 첨벙하기에 두려운 거야. 너무 거기에 과몰입할까봐. 근데 안 해봤잖아요. 제가 아직 그것도 하면서 콘텐츠도 만드는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보라님 말대로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막 그런 얘기 들을 때 감동적인데, 번아웃을 굉장히 꽤 잘 돌보면서 겪은 사람이라면 번아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증상이지만,
한번 겪고 나면 비슷한 게 오면 레이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런 증상이 있을 때 완전 소진되던데 한편으로 좀 다행인 어떤 레이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거기에 크게 되어봐서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레이다가 조금 더 섬세하게 켜져서 비슷한 것으로 가기 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더 좋은 트랙에서 나는 더 빛나는 모습으로 뛰어놀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되게 마음이 수연님한테 하는 얘기인데 마치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저 역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늘 성장과 성공의 속도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 스스로에겐 그렇게 잘 못해줬지만 마치 수연님이 과거의 대표님들에게 하는 했던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는 것처럼 살짝 슬며시 저에게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위로받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내가 내 모양이나 내 꼴을 잘 알고 잘 뛰어놀게 해줄 수 있는 것만큼 더 내 속도가 있을까? 그게 내 속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더 먼저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더 어떤 지점으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뭐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막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수연님이 그 예술가랑 사업가 투트랙 안에서 막 뛰어노는 막 상상이 됐거든요. N이라서 거기서 막 뛰어노는 수연님을 볼 때 속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와, 내가 나대로 살고 있구나. 어떤 허락 따위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막 잘 뛰어놀 수 있게 해준다면은 이 질문은 무력해지지 않을까? 속도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 질문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수연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나 일 되게 좋아하는구나. 잘해.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래. 걔한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야. 너무 좋아해서 걔가 나를 지치게 해가지고 그리고 공격을 많이 했어. 걔를 들어가 있어. 너가 날 힘들게 하니까 넣어도 나는 그냥 컨텐츠 만드는 거 해볼 거야 했는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었구나.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최근에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외주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냥 이거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렇게 선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해봤다가 저거 해봤다가 뭐 그걸 하는 것도 너무 나라서 네, 동시에 해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뭔가 한번 선언하면 그 다른 선택을 할 때 되게 뭔가 두렵다 해야 될까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 말에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뱉어왔는데 뱉어와서 뭐 why not? 뭐 연예계도 막 은퇴하겠다 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있겠거니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게 무슨 약간 옛날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런 말이 남자의 말은 뭔가 그런 현금과 같다? 이런 말을 왜 나한테 대입하지? 그러니까 말은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했던 말을 다시 삼킬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뭔가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나한테 너무 선택지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 너 골라. 이렇게 왜 살았지?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쟤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섞어볼 수 있고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데 저는 되고 싶은 사람이 편견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뭔가 몇 살이 돼도 일할 수 있다. 어떤 일이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됐어. 나한테는 그렇게 생각 못해. 남한테는 된다고 하면서. 어렵죠. 심지어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키즈 모델 빼고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 없다. 근데 사실 난 키즈 모델도 할 수 있어. 작기 때문에. 작기 네. 때문에 심지어 그것까지 할 수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네, 맞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면서 왜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벽을 쳤을까?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구나.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자아를 존중하는 일? 그게 저는 아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 how to 뭐야? 뭐 이런 얘기 나눴지만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편애하지 않는 거. 어떤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어떤 카테고리의 나만을 좋아하는 거? 그거는 반쪽짜리 사랑인 것 같고 내가 되게 미워하고 있는 내 안의 자아는 누구인가 이걸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 각자의 과제가 아닌가. 저도 그 과제를 좀 품어보면서 지금 저에게 내려진 숙제를 그 답안을 잘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긴 시간 대화 나눴는데 소감 짧게 들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대화 나누시면서 어땠는지 나눠주시겠어요? 뭔가 제가 브랜드 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이런 뭔가 하나만 못 하겠고 이거 하다가 약간 지치고 했던 이유들이 그 다양한 자아를 존중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일도 좋아하고 맞아요. 콘텐츠도 만들고 싶고 이것도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나를 제한해 와서 하나만 하면 뭔가 신이 덜 났구나. 그거를 안 사실 자체로 되게 클리어해졌어요. 그냥 그걸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조금씩 나를 더 사랑해 가면서 내가 돈도 벌고 싶고 성취도 하고 싶고 컨텐츠도 만들고 싶고 이런 입체적인 나를 알아줘야겠다. 남들만 알아주고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연님이 막 여러 가지 트랙에서 막 자유롭고 신나게 뛰어노는 상상을 하면서 저도 뭔가 마음이 웅장해지고 괜히 기특해지고 괜히 뿌듯해지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 수연님 얘기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화해하고 존중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공감의 마음이나 떠오르신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고품질에서 출연하고 싶은 분들의 사연도 받고 있어요. 고 ttq 골뱅이 gmail.com이거든요. 이쪽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알맞게 선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의 대화처럼 좀 깊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화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수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